안녕하세요. 닥터 콩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 어떻게 요새 날씨가 슬슬 좀 더워지는데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발목 인대 손상이 있을 때 응급처치법 라이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았는데 실제로 좀 도움이 많이 되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세요. RIC 라이스. 오늘은 이후에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검사를 하죠. 뭐 심하지 않으면 그냥 엑스레이만 찍고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물리치료하고 약 받고 좀 이렇게 조심하라고 1-2주 정도 운동하지 말고 조심하세요 하고 이제 물리치료 할 거고요. 만약에 조금 좀 상태가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겠죠.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음파나 MRI나 뭐 심하면 MRI를 권유할 것 같고 이렇게 좀 봐서 아주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그러면 초음파 정도로 이제 인대 손상을 한번 보자. 왜냐하면 엑스레이로 보이지 않으니까 인대는 초음파, MRI가 가장 정확하지만 초음파로도 어느 정도 좀 볼 수는 있죠. 엑스레이는 안 보여요. 자, 그러면은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인대 파열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인대가 늘어난 게 아니라 찢어졌다. 충격이죠. 빠방 충격. 내가 인대가 찢어졌다니. 어쩐지 내가 발목 삐끗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적 없는데 이번에 뭔가 뚝 하더니 이거 내가 봐도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다. 검사를 했는데 인대 파열. 자, 인대가 파열이 됐다면 뭐예요? 이게 찢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꼬매줘야죠. 찢어졌으니까. 다시 모아가지고 실로 꼬매줘야죠. 그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 그게 이제 수술인 거죠. 하지만 그러면 모든 인대가 다 수술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인대가 찢어지는 거는 0%에서부터 100%까지 그 중간 어디에인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100% 다 찢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 찢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70%, 80% 내지는 10%, 20% 찢어졌을 수도 있어요. 100% 찢어졌다. 만약에 운동선수면 그건 수술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도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수술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7, 80% 찢어졌어. 20, 30% 남았다. 100%는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일반 사람에서는 대개는 수술 권유 먼저 하진 않아요. 일단 안정을 취하고 반기부스 먼저 좀 할 거고 붓기가 좀 많이 부어 있을 테니까 그러면 반기부스만 해서 이제 이게 붙느냐?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확실하게 좀 안 붙을 수도 있죠. 찢어졌지만 저절로 붙는다 그러면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한 일주일 정도 붓기가 빠질 때까지는 당연히 반기부스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붙을 수 있을 때까지는 보정을 좀 해줘야죠. 그래야지 붙죠. 그리고 빨리 붙이려면 그 다음에 더 단단하게 붙이려고 하면 그러면 실로 안 꼬매고 그걸 어떻게 붙이냐, 그 방법이 바로 주사요법이에요. 예전에는 주사들이 많지 않아서 주로 깁스하고 약 먹고 3주, 4주, 5주 막 이렇게 골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래 깁스를 했었어요. 일단은 움직이면 자꾸 벌어졌다 붙었다 할 거니까 잘 안 붙을 수도 있고 실제로 붙었다고 하더라도 늘어나 붙을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고정을 오래 해서 그냥 안 늘어난 채로 붙게 한다.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너무 길어져. 또 오래 고정하면 붓기도 잘 안 빠지고 내가 걷기도 많이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발목이 오히려 굳어버리면 이게 재활이 좀 더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의사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한 붓기 좀 빠져 디들만 해. 그러면 반기부스 그냥 빨리 풀어버리고 에어캐스트, 저는 에어캐스트를 많이 쓰는데 이 발목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서 앞뒤로 이게 그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을 허용하고 옆으로 틀어지는 운동만 잡아줘도 인대가 이렇게 안 늘어나요. 실제로 옆으로 틀어질 때가 인대가 늘어나는 거지 앞뒤로 움직일 때는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인대는 그렇게 안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보조기 착용이 되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단단하고 빨리 붙이게 하려고 그러면 주사요법이 되게 좀 중요해요. 먹는 약 가지고 인대가 빨리 나을까요? 아니에요. 왜? 먹는 약은 단지 붓기를 빼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인대를 자극해, 세포를 자극해서 인대를 더 빨리 붙인다든지 단단하게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대 파열이 있을 때 약을 뭐 계속 먹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내가 디들만 한데 뭐 그냥 통증 별로 없다 그러면 사실 약은 끊어도 됩니다. 약은 인대 붙이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좋은 방법은 주사요법이에요. 주사는 직접 인대 파열 부위에다 직접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인대 주위에 있는 세포들을 자극해서 인대를 빨리 나을 수 있게 촉진을 시켜줘요. 대표적인 게 제가 쓰는 거는 대략 한 3가지 정도 주사요법이 있어요. 저희 앞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주사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 2개는 비슷하죠.
요 첫 번째 주사는 프롤로 세라피라고 그래요. 프롤로 주사, 예, 프롤로 세라피. 요거 이 주사는 고농도의 포도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거의 이거 시작한 지 한 100년도 넘은 치료 방법인데, 고농도 포도당을 상처 부위에 직접 주입을 하면 세포들을 좀 자극을 할 수 있어요. 삼투압도 높아지고 또 포도당 자체도 세포를 끌어들이는 작용을 하죠. 그러면 세포들이 와서 죽은 조직 내지는 찢어진 조직을 먹어 치우고, 그 다음에 치유 반응을 더 촉진을 좀 합니다. 강화를 시켜요. 이게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했던 고농도 포도당 프롤로 세라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뭐 색깔은 없어서 똑같지만 DNA 일명 PDRN 주사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포들을 끌어모으고 인대를 좀 치유하는 걸 촉진을 해요. 이건 특이하게 연어 알에서 세포액을 추출을 해가지고 DNA 조각을 잘라서 만들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개발됐을까도 참 기발하긴 한데 실제로 써보면 효과가 좀 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요거는 콜라겐 주사예요. 콜라겐 먹는 콜라겐 있죠. 돼지 껍데기 콜라겐 쫄깃쫄깃하게 많이 들어있지만 이 콜라겐을 주사로 만들어 가지고 주입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원래는 화상 환자라든지 피부 안 좋은 뭐 이렇게 그런 환자들의 재생 목적으로 썼지만 인대하고 근육에도 재생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프롤로 주사. 보시면 요거는 그냥 물이에요. 물 같아요. 그냥 떨어지죠. 그 다음에 요 DNA 주사.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물 같아요. 이건 뭐 그냥 점성 없어요. 그냥 물이에요. 마지막으로 콜라겐 주사. 얘는 어우 찐득하네. 예, 보이시죠? 얘는 약간 젤리보다는 조금 더 묽긴 하지만 그래도 찐득해요. 이 두 주사 같은 경우에는 급성 파열에서도 물론 효과는 좀 좋아요. 하지만 이거는 들어가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물로 돼서 그냥 싹 흡수되면서 이제 남는 거예요. 이 콜라겐 주사 같은 경우에는 상처 부위에 주입하면 그 상처 안에 그 파열된 부위 안에 필링이 돼요. 이건 필러처럼 찢어졌으면 그 안에 이제 메꿔줄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세포들이 더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세포가 이렇게 인대가 파열되어 있는데 점프해서 다닐 수 없죠. 이 중간에 뭔가 길이 있어야지 세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직을 좀 만들 텐데, 요 콜라겐 주사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주면서 세포들이 좀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인대 파열이 있고 급성인 경우에는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안정 취하고 방깁스하고 붓기 뺀 후에 콜라겐 주사를 씁니다. 인대 파열이 조금 실제로 있어서 이렇게 좀 벌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콜라겐 주사를 써요. 대략 한 일주일 간격으로 한 두세 번 정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프롤로 세라피하고 요 DNA 주사, 요것도 사실은 효과가 꽤 좋은데 요런 경우에는 파열이 아주 이렇게 많지 않은, 봤을 때 좀 인대 파열의 10%에서 20% 미만이고, 어떤 경우 이제 좀 인대가 좀 늘어나는 있는데 파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많이 아플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요거를 쓰죠. 실제로 이제 많이 벌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필러까지는 필요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파열에 이게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거 좀 아파요. 좀 아파. 요거는 조금 덜 아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는데 효과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실제로 주사 안 맞고 치료하는 사람하고 주사 맞으면서 치료하는 사람들은 경과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 세포들이 더 많이 끌어모으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될 리가 없겠죠.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하지만 모든 인대 파열이 다 뭐 주사만 가지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재활을 해야 되고 발목 주변의 근육 강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의 고유 감각. 내가 걸을 때 이렇게 앞을 안 봐도 알아서 가잖아요. 앞만 보고 있어도. 그건 이제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데, 인대 파열이 있어서 고정을 하고 내가 잘 못 걷고 하면 잊어먹어요. 그런 고유 감각을 좀 회복시키는 그런 재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인대 파열에 대해서 주사요법, 수술 안 하고도 나을 수 있는 그 주사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실제로는 수술한 사람 훨씬 적어요. 100명 다쳤다? 수술하는 사람 뭐 한 5명이나 될까 말까 모르겠어요. 한 90명 이상은 이런 식으로 주사치료, 그 다음에 재활, 물리치료, 그런 거로 당연히 좋아지죠. 이게 여러분들이 수술보다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훨씬 더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주사를 의사 선생님이 권유한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셔요. 이 주사가 어떤 거예요? 프롤로 세라피? 아니면 DNA 주사? 아니면 콜라겐 주사? 저같이 파열이 몇 프로 정도 되는데 어떤 주사가 더 좋을까요? 치료하시는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본인한테 가장 좀 필요하고 적합한 주사를 맞아서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좀 이렇게 주사 요법에 대해서 좀 알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뭐 발목뿐만 아니라 뭐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어디든지 다 이 인대 파열에선 쓸 수 있는 주사예요. 제가 오늘 발목에 국한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어느 인대도 손상이 있으면 동일하게 이제 쓸 수 있는 주사요법이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어디를 다쳤어도 충분히 잘 대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어떻게 좀 좋은 정보가 되셨다고 하면 맨 마지막에 항상 얘기하지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